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루이스 헤이의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네, 이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155페이지 부유함. 누구나 좋아하는 부유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이렇게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 자신 스스로가 제약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나는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돈을 밝히거나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항상 빚에 쫓들린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술가는 돈과 거리가 멀다. 나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 나는 많은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들이 우리가 내면에 그런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이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나 그럴 때 약간 돈에 대해서 너무 밝히거나 너무 욕심을 내면 너무 가분한 욕심을 낸다고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 욕심이 많다고 하면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말들이 한계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 한계를 두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없애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돈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부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일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청구서에 집착하지 마라. 빚 문제에 집착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게 자꾸 커지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빚에서 청구서에서 화를 내면서 그거에만 막 신경 쓰고, 이거 어떻게 또 나 갚지, 또 이거 또 이자 내야 되네, 대출금 내야 되네 하면서 거기에만 몰입을 하면 계속 그러한 일들만 생긴다는 거죠. 자꾸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빚 갚아야 되는 거에서만 집중을 하면 자꾸 그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생각을 몰입을 하면 또 그런 거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늘어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사랑으로 축복을 내리고 싶다. 나의 집, 난로, 수도, 전등, 전화, 가구, 배관, 시설, 가전제품, 옷, 자동차, 직업, 돈, 친구들, 시각과 청각, 촉각과 후각, 걸을 수 있는 능력, 이 놀라운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부족하고 한계를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친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초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람들과 거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라.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자연스럽게 받고 베풀어라.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주가 알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지만 새로운 감사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얼마 전에 시크릿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만 늘어놓고 한다면 불평스러운 일들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감사한 일이 들어와도 그게 감사함인지를 모르고 투덜거리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건지 좋은 것인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핸드폰 사용할 수 있고 그 요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TV를 시청하고 뭐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내 집이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자가든 내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사한 마음이 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이 다른 새로운 것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길을 터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는 긍정적인 에너지, 감사하는 마음, 그런 데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러할 때는 여유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없을 때 뭘 베풀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여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구나.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금 청구서나 뭐 이자 내라고 발송하고 뭐 통신비 내라고 날라오고 막 그러한 것들, 지불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큼의 그런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어져서 뭐 간신히 내고 뭐 미루게 되고 연체가 되고 해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사용할 때마다 전화요금이 날라오면 그 전화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전화를 할 때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감사함으로 그런 청구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다른 것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게 나가는 만큼 또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고여 있지는 않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내가 쓰고 또 월급을 받고 또 쓰고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선순환이잖아요.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만큼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나가잖아요, 지출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고여 있지는 않아요. 고여 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물처럼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이렇게 순환이 돼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러한 나가는 것에 아까워서 그러지 말고 나가는 것에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나가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정말 그러한 과정들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내가 월급장이 그런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 말고도 다른 데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저도 월급 생활을 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도 내에서 쓰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월급 말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수입으로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특별한 뭐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수입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참 동안을. 그러면서 또 감사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시작한 게 블로그 관리하면서 책도 보고 그런 감사일기도 쓰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은 이웃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 하루에 들어오는 방문 조회수가 뭐 예전에는 관리 안 할 때야 뭐 한두 명, 두세 명이었지만 조금 관리 시작하면서 뭐 100명, 200명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적으면 700명? 안 그러면 100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래요.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조회수가.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루에 뭐 0원일 때도 있는데요. 광고 수익이 그냥 들어와서 밑에 하단에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릭하면 저한테 뭐 10원이든 몇백 원이든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요. 광고 수익이. 근데 정말 작은 금액이죠. 작은 금액이죠. 어떤 때는 0원이고 어떤 때는 100원, 어떤 때는 뭐 80원. 처음에 수입하실 때 수입 들어온 게 80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뭐 많은 날은 1000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몇 달이 모여서 뭐 5,000원 이상 되면 제가 청구를 하면 제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그것도 없는 돈, 생각지도 않은 돈인데 수입이 된 거잖아요. 제 수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됐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열심히 관리하면 할수록 글을 올리고 하면 그만큼 또 수입이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명밖에 안 되지만, 51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가 계속 꾸준히 제 공부도 해가면서 자기 개발도 할 거고, 저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데, 도움도 되면서, 그리고, 계속 그것이 꾸준히 늘어나다 보면, 그리고 자료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 또 그만큼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저같이 이런 책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또 1000명이 넘어가면 또 광고를 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몇 년 지나면 광고 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1년 정도나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차곡차곡 싸다 보면 1, 2년 있다가는 이제 광고 수익이 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예측은 하고 있어요. 최대한 길게 잡으면 2년이거든요, 제가. 근데 어찌됐든 뭐 거기서 금액이 조금 나든 많이 나든 이제 일단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월급 외에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수익이 나고 그전에는 저 아예
월급 외에 다른 수익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약을 두지 말고 내가 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내 능력에서 돈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자꾸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내 능력이 월급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수입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맨날 월급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도 다른 수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월급 생활 하다가 또 내가 개인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입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세요. 충분히 더 벌 수 있어요.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저도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지금 저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제가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워서 정말 60세, 70대 돼서 화가가 돼서,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늘겠죠? 그 화가가 돼서 화가가 되는 것도 꿈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날 수 있어. 선물로도 주고 뭐 그러고 싶어서 배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수입이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70세에 시작을 해도 되고 80세에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능력을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내 수입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같이 노력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복들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죠. 그것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른 사람이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식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만큼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하면 그러한 기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지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좋냐면요, 정신적인 예금을 늘리라고 해요. 정신적인 예금. 정신적인 예금이 뭐가 있냐면요, 명상, 치료, 긍정적인 확신의 말,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예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러한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확신하고, 그런 확신의 말, 긍정적인 확언이죠.
그런 학원들을 상상하고 이미지로 상상하고 그때 그 내 모습 내가 성공한 모습, 내가 집을 갖고 싶다, 내 명의로 되는 내 집을 갖고 싶다, 어떤 집을 갖고 싶은지, 뭐 몇 평이 되는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 전원주택 그런 것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내 가진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나는 내 집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몇 평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언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 치료를 하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그게 정신적인 나의 예금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차곡차곡 그런 예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것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불을 누릴 수 있고요. 충분히 여유롭게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